자, 비 오는 날 오셔서 또 강의 들으시려고 힘드신데 잘 들으시고, 네, 제발 저 좀 따셔서 진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보시면 문제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거는 편소리면 켜면 전진, 끄면 후진이에요. 근데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바로 양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양소리 두 개 다 달려 있어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1번을 켜면 전진을 해요. 근데 1번을 안 끄고 2번을 켜면 후진을 안 해요. 이 장비는 그래요. 얘가 강제 입력이 되지 않아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입력이 되지 않는 놈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된다? 무조건 1번을 꺼줘야 돼요. 꺼주고 난 다음에 2번을 켜줘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양소리니까 3번이 전진돼 있다 라고 했을 때 3번을 안 끊어주면 4번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끊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 라고 하는데, 그럼 회로도가 어떻게 생겨먹느냐? 보통은 이렇게 어렵게 생겨먹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쭉 있고요, 여기에 라인이 하나 또 있고요, 여기에 라인이 하나 또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서브 컨트롤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메인 컨트롤 라인은 K1 릴레이 하나로 다 하고 나머지는 다 서브 컨트롤 라인으로 다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들어오신 분이든 두 번째 하시는 분이든 다들 이거를 어렵게 봐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전기공사할 때 거의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기본부터 알려드리고 다음에 응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 맨날 전기회로도만 보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보셔야 된다? 솔부터 잘 보세요. 솔 틀리면 완전 실격이에요. 그죠? 안 돼요. 그리고 일이 안 돼요. 그죠? 다음에 원래는 전기회로도부터 보는 게 아니고 변이단계부터 보는 겁니다. 이 변이단계를 맞춰서 뭘 해라? 전기회로를 수정해라 이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엄청 많이 찍어놨어요. 이거 변이단계도 분석하는 거는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엄청 많이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고, 지금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왜냐면 이 다 꽂아드리고 응용까지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의 숙제로 드리고, 자 여기에서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변경이 어디가 된다? 이거 옛날 문제거든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24년도까지도 얘가 3번이었어요. 여기 답이 뭐냐면 여기 K1의 A 접점을 K2의 A 접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라인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시면 뭐가 됐어요? A의 A죠. 그죠? K1의 A가 저기도 걸렸고 여기도 걸려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기 전기 주면 그대로 전기 받아버린다는 얘기고, 그죠? 저기 끊어버리면 여기 어차피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쓸모없는 라인이 또 생긴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K2의 A로 변경하는 게 맞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을 아주 기본부터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요,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를 받았습니다. 그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저는 조금 귀찮으니까 기본 영상은 원래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쓸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꽂아놔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놓고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죠? 크게 보이죠? 그죠? 자, 리밋 스위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레프트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여기 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평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수평으로 쓰는 것보다 수직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수직으로 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리프트량을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리밋 스위치가 조금이라도 누가 휘어놨다 라고 하면 제대로 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린더가 살짝 까딱거린다, 그럼 검지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어찌나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여기 있는 얘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오시면 돼요. 여기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유지보수 하셔야 돼요. 원래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통을 당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프트량을 맞춰야 돼요.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검지가 안 되면 그건 본인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줘요 원래. 그죠? 근데 수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밀어서 붙일 수 있어요. 여기 프로파일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서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월등히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 번 가르쳐 드리면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얘를 이쪽은 이렇게 잘 하는데 이쪽으로 넘기면은 어차피 불편해지니까, 이쪽이 불편해지니까. 근데 뭐예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쪽은 또 밖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린더 위로 선이 막 지나다녀요. 그죠? 그러면 그게 실린더가 움직이다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한 해 200명 넘게 시험 치러 그러니까 한 회차에 200명 넘게 시험 치러 오시는데 실린더가 움직이다가 선 건드려서 뽑아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니 이쪽으로 돼 있으면 선이 안, 이쪽으로 가 있으면 선이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쪽에서 선이 오지, 여기서 선을 뽑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됐죠? 요 배치, 요거 배치를 열심히 해놓은 거니까 요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위에 있으면 뭐예요? 밀어버리겠죠? 맞죠? 그죠? 후크가 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방향성을 고려하여라고 시험 문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고려해서 다루라 그랬는데 저 방향성 고려 안 해서 깨지면 새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원래 안 주는 게 정상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잘 고려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장비는 이거는 큐빅테크에서 발매한 VAMT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모듈이랑 좀 달라요. 실제 모듈이랑 좀 달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놨죠. 저희 장비 중에 이런 장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청파라고 해서 이쪽에 유압 쪽에 좀 많고요. 공압 쪽에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IG 장비라고 해서 옛날 ED 장비입니다. 이거는 공압엔 앞쪽으로, 유압엔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이렇게 해서 A접이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끝났는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C접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C접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넣어서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빼내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치를 몇 개밖에 못 쓴다? 한 번 눌러서 두 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컴 라인이 위에 있고 NC NO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얘는 그러면 보통 하시는 분들 어떻게 NC로 들어와서 컴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회로도 대로 그냥 차례대로 그냥 하세요. 왜냐면 이거 응용할 때는요 그대로 뽑아서 옮기는 일도 있어요. 그대로 뽑아서 릴레이 박스로 그대로 옮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 놓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해라? 그냥 내가 원래 전기 잘한다, 너가 뭐라고 떠들지 난 내 맘대로 할 거다 하신 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꼬일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그냥 24V 받아서 1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NC와 NO를 골라서 나가시고, 그러니까 윗부분 대가리, 밑에 부분 꼬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릴레이에도 그냥 옮길 때, 응용하실 때 옮겨야 될 일이 생기면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회로가 꼬이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응용하다 보면 선을 뽑아서 옮겨야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헷갈려 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얘일 때는 상관없죠. 얘는 실제로 원래 릴레이 박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NC, 여기 NO, 그 다음에 여기가 COM 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 번호는 이건 어떻게 하냐? 번호 보시면 11번이 COM이에요 원래. 뒤에 붙은 2번이 NC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NO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번호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뭘 보시라? 그게 안 되면 뭘 보면 돼요?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B접점 NC고, 여긴 선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NO고, 또 다른 말로 A접점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한 뭉탱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뭐다? 얘가 C접점, Change of Contact. 그래서 C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얘도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긴 뭐예요? B접이고, 여기 선이 끊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A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응용도 아닌데 연속 동작이 막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둘기 날리고 있어. 푸드덕 푸드덕 하고 있어요. A접이 막 올라가려다 말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 처음부터 A접 B접을 잘못 고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어제 실습할 때도 그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려 저한테 1년 배운 애들인데 저희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냥 실수를 한다니까요. 실수해. 이거 실수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실수하시면 뭐가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못 찾으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많이 보시고 제발 뭐가 안 되는 거야 버튼 누르고 계속 누르고만 있지 말고 푸덕푸덕거리면 뭐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B접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K1의 자기유지가 안 됐던가 이 두 개밖에 없어. 거기를 일단 찾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를 연습을 해가라는 거지. 여기서 많이 꺼져 오늘은 타율이 100%다 오늘 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있지 마시고 뒤로 들어오시고 네. 오늘은 내가 100% 다 성공했다.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없나 뭐 반밖에 성공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자기가 틀린 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시험장에 와서는 더 벌벌 떤다 이겁니다.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노력 안 하시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릴레이 박스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릴레이 박스는 청파 장비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게 B접, 그에 따른 이게 뭐예요? 커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접,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에 따른 여기도 C접, 이 C접이 되겠죠, 그죠? 커먼 단자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A접으로 돌아서 여기 쓰고 그러면 A접이 두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냥 A접 만들어놨으니까 또 여기 써요? 그럼 선을 합선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옆으로 한 칸 나가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B접이 나오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근데 이거도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답답하고 지루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머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미리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지난주에 배워놓고도 모르겠어 타이머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여드리면요. 타이머 박스부터 시작하는 타이머 카운터의 순이거든요. 보통 제일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박스가 타이머 박스 그 다음에 카운터 박스입니다. 근데 얘들은 다른 것들은요 그냥 위에 있는 여기가 전부 다 철판이에요. 그냥 철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4V 꽂아주면 그냥 24V 그냥 쭉 나눠주는 애들 뿐이에요. 근데 얘는 타이머 모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을 안 하면 타이머 이 모듈 자체 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초기화하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도 분명히 초기화하라 비상정지를 눌러서 초기화하라 그러면 얘를 날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 살려놔야 돼요. 초기화 됐다는 얘기는 내가 타이머 시간을 3초로 설정했으면 그 3초가 남아있는 게 초기화 아니에요? 그 설정값이 남아있어 초기화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전기를 끊어버리면 이게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박스에 전기 안 주면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데이터가.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라? 별도로 24V를 그대로 공급해서 여기다 선을 연결해 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따가 실습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온 타이머고요. 왼쪽은 다 온 타이머고요. 이쪽 장비는 온 타이머. 보통 우리는 오프 타이머를 쓰지 않고 온 타이머를 많이 쓰시니까 온 타이머 쪽 박스를 잘 봐야 되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라인 하나 들어와 있을 거고 여기 밑에서 어디로? 여기로 마이너스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숫자를 셀 수 있는 어딘가에서 뭔가 들어오는 신호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이머가 숫자를 다 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을 건지 떼버릴 건지 결정하는 게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청파 장비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게 머리가 2개짜리 괴물에 꼬리 하나 나오던 걸 맨날 썼는데 옆으로 놔버렸잖아.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NC, COM, NO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하나의 C죠. 체인지 오브 컨택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또 하나의 뭐가 된다? 체인지 오브 컨택트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꽂아가지고 영원히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 내가 B접을 꺼냈다라면 여기와
여기에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A접을 꺼냈다 그러면 어디? 여기와 여기에 라인이 두 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세 개 선을 다 꽂았다. 그럼 뭐예요? 머리 두 개짜리 괴물을 만드신 거라고. 그런 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그걸 보고도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머리 두 개짜리 괴물은 잘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윗부분이 온 타이머, 아랫부분이 오프 타이머로 되어 있는 IG 장비입니다. IG 장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거 안 쓰고 어디 쓴다? 얘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여기에 24V가 제일 긴 선으로 날라 들어와 있겠죠, 그죠? 예, 왜 켜놔야 되니까. 끄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라인을 걸어서 여기다 걸어야 돼요. 여기 릴레이 킬 때 마이너스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실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다 파란 선 하나도 안 꽂아놓고 왜 안 움직이죠?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매일 실수가 매일 나와요. 됐죠? 다음에 여기 뭐 한다? 타이머 숫자를 세는 인식용 어떤 A접이 됐든 B접이 됐든 얘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타이머가 숫자를 다 센 다음에 해야 될 동작들은 여기서 시키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앞에 두 개가 뭐다? A접, 여기 두 개가 B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인식하기 빠르죠, 그죠? 이게 좀 더 편한데 그래도 이거도 괜찮다. 얘는 뭐예요? 그냥 접종의 숫자를 늘려주려고 C접 타입으로 쓴 거고, 얘는 뭐예요? A접 두 개와 B접 두 개만 쓰면 거의 타임은 끝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접점의 숫자는 저쪽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 근데 시험에서 저걸 다 쓸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카운터 모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터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서 가장 힘들어하세요. 이거에서 가장 힘들어하세요. 카운터 모듈, 즉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세요. 얘가 바로 뭐다? 네, 청파 장비의 카운터 모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24V 안 들어오면 전기 끊어지면 카운팅 숫자 설정해 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타이머에 전기 줬다며, 그죠? 그럼 거기서 점프를 하세요. 그냥 무슨 말이야? 비상전기 빡 끊어도 24V만 끊어버리는 거. 위에 다른 데다 동작하는데 라인 줬던 것만 끊어버리는 거지, 여긴 전기가 안 끊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장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카운터가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카운터는 숫자 세는 거잖아요, 그죠? 온 카운터와 오프 카운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업 카운터와 다운 카운터를 따로 쓰고 싶으면 여기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각각 다 두 개 다 따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카운터가 두 개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됐죠?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 컴이잖아요. 컴이잖아요. 그건 마치 빨간색 꽂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셔야 돼요. 카운터는 여기서 컴 단자에 마이너스를 걸어주셔야 돼요. 파란색이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파란색,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기 컴에서 마이너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인 카운터라고 해서 뭐예요? 숫자를 딸깍 세는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호는 어디로? 여기 보면 카운터 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포트로 들어오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카운터 초기화해라. 카운터 초기화가 뭐예요? 숫자 0으로 바꿔라. 세놨던 숫자를 다 없애라라는 거죠, 그죠? 그건 어디로 한다? 여기 있는 리셋 카운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가 뭉쳐져 있고 인 카운터와 리셋 카운터가 어디? 위아래, 옆에 양쪽으로 같이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야? 그에 따라서 카운팅을 다 세고 나면 보통 우리는 여기가 비접을 해요. 왜냐면 여기 연속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카운터는 연속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비접은 어디 있다? 얘가 카운터 1번 이름 보세요. 여기 카운터 1번 이름이 여기에 붙여 있어요. 여기에 그럼 비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 NC로 들어와서 컴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뭐가 된다? 카운터를 이용한 연속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카운터로 보통 A접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시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을 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제가 16문제 다 풀어봤겠죠, 그죠? 새로 나온 문제인데 새로 나온 문제 맞게 다 풀어봤어요. 24년도에 이미 있었던 문제도 있고 유지부서 바뀐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다 풀어봤는데 여기서 B접 아니고 A접을 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를 다 B접으로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쓴다 안 쓴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카운팅을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됐고요. 여기 있는 장비가 뭐라 했죠? 옛날 ED 장비, 지금은 IG라는 장비 업체 판매하는 장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4V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리셋,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리셋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완전 공장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0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초기화하라는 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라인이 하나 날라와 들어와 있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얘는 인 카운터에도 여기도 걸어주고, 자, 리셋 카운터에도 마이너스 라인을 걸어줘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라인을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 숫자 세는 애는 여기 보면 up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위에 거에 빨간색에다가 카운팅 숫자 세는 애를 딸깍딸깍 움직여서 숫자를 셀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 다음 리셋은 여기다 걸어버리면 돼요. 리셋 엄청 쉬워요. 그죠? 여기다 걸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접점이 많죠? 여기는 접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 번호 불러드렸죠? 1번이 뭐라 했죠? com. 그 다음에 2번이 nc. 4번이 no.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가 커먼 단자고 여기가 B접, 여기가 A접이라는 얘기예요. 자, 안 되겠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림 보라고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 봐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B접이지. 그림이 떨어져 있잖아. A접이지.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수직으로 우리 접점을 수직으로 써왔다고 여기 꽂으시면 뭐가 돼요? 아예 영원히 못 만난 애를 저 선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꽂으시고 여기로 빼내서 어딘가로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여러분은 수업에 여기 실습하실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절대로 저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들으시고 B접을 해라 그랬다. 그러면 B접은 여기서 이렇게 꽂는 거다. 여기는 이렇게 꽂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맞추셔야 되는 거야. 됐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꺼버리고요. 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장비 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비 배치. 여기 보시는 거 여러분 제발 전선부터 꽂지 마시고 장비부터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꽂으세요. 자, 이게 뭐라고? 양솔이라고 그랬죠? 5-2의 양솔이에요. 5-2의 양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배치하면 되겠죠? 5-2의 양솔을 꺼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문제나 지금 문제나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귀가 2개 달려있네 얘를 찾아서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귀가 달려있는 2개 달려있네 여기 있습니다. 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전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싹 똑같아요. 자, 일부러 다 똑같이 맞춰버렸어요. 아시죠?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편솔이라 그러면 이쪽 귀가 하나 사라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쪽 귀만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쪽 귀만. 오른쪽에 있는 귀가 하나 사라지고 여기 스프링 달아버리면 그냥 이게 5-2의 편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네, 그러니까 이건 쉽습니다. 찾기도 쉬워요. 그죠? 전기 꽂을 수 있는 공합 장비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에 전기 꽂는 데가 있는데요. 쓰지 마세요. 그건 자동화 시킬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기 공유압을 할 때는 그거 쓰는 거 아닙니다. 실린더에 전기 포트가 있어요. 안 쓰는 겁니다. 그거 원래 안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부터 여기서 뭘 한다? 장비 배치 다 했어요. 지금 벌써 기본을 위한 장비 배치 다 했어요. 실린더 2개, 센서 2개, 리미트 스위치 2개, 거기다가 뭐 했다? 양솔 2개 지금 꺼냈습니다. 문제마다 이것만 바뀔 겁니다. 아마 문제마다 이 솔만 바뀌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됐죠? 공합은 그래요. 공합은. 자, 보시면 어떻게 한다? 일단 여기에서 공합 디스트리뷰터에서 이 라인이 빠져 있으면 꽂으셔야 되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꽂아 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디스트리뷰터에서 여기서 뽑아내서 자, 여기서 P포트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포트를 P포트라고 불러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P포트를 겁니다. 됐죠?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맨날 우리 친구들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포트에서 지금 볼 때 이게 왼쪽 포트죠. 그죠? 왼쪽 포트에서 출발
실린더 뒷꼭지로. 그 다음에 오른쪽 포트 출발, 실린더 앞대가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후진되어 있는 기본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들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이죠? 여기선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미 P40에는 꽂아놨어요. 그죠? P40에는 이미 꽂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출발 어디로? 실린더 뒷꼭지로. 이렇게. 오른쪽 출발 실린더 앞대가리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압을 공급하면 그냥 실린더가 뒤로 들어가요. 저 지금 뭐 마술한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래야 돼요. 자, 그런데 양솔인데 내가 지금 분명히 왼쪽 출발 뒷꼭지로 오른쪽 출발 앞꼭지로 잘 넣었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지금 이게 쑥 들어온 일이 안 돼. 쭉 뽑아놓고 내가 공압만 딱 켰더니 뒤로 쑥 들어온 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웠던 사람이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양소를 보시면 어떻게 있다? 여기 보면 파란색 포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거랑 똑같습니다. 하늘색 포트가 저기도 있어요. 공압을 켜놓고 여기를 한번 찔러주세요. 뭘로? 볼펜을 들고 있으면 볼펜을 찔러도 돼요. 그 정도 낙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연필 들고 있으면 연필로 찔러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뭐가 있느냐?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대가리로 맞춰서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눌렀을 때 후진이 제대로 안 되면 뭐야? 여러분이 공압 라인을 잘못 연결. 진짜로 왼쪽 출발이 뒤로 가고 오른쪽 출발 앞으로 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니면 뭐냐면 여러분 꽉 꽂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고 슬쩍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공압 안 들어가요. 그럼 공압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전기를 넣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깔려 있잖아요. 바꿔주세요 라고 손 들면 돼요. 저 공압 포트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라고 손 들면 바꿔드립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어제도 내가 고치는 거 맞잖아. 그죠? 애들이 깨먹는 거, 공기 질질 새는 거 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 고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 확인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면 아예 빼버립니다. 저기 많아요. 새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 자, 일단은 뭘 의심해라? 내가 제대로 공압을 끼웠는지 고민해라.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포핏을 눌렀느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긴 선 2개 들고 와서, 이때는 파란색 빨간색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긴 선 2개 들고 와서 파워 서플라이 플러스 마이너스 물고 여기다 전부 줘버리면 되지. 그런데도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예. 보통 근데 그 장비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뭐란다? 네, 양솔의 초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양솔 초기화를 안 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마지막까지 뭐 문제 삼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공단에 질의하고 이 문제는 없애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중간에 내가 비상전기를 빡 걸었더니 얘가 쓱 올라가 있는데 얘가 안 내려오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중간에 딱 얘가 가면은 뭐예요? 어디다 전기를 안 주면 후진이 안 된다. 어디? 오른쪽 포트에 전기를 줘야지 후진하지. 딱 풀었을 때 뒤로 돌아오게 전기를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거를 안 해놓고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잘 대응할 줄 알아야지. 질문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야? 문제 출제자든지 아니면 저라든지 저한테 질문 많이 옵니다. 공단에서도. 교수님 이게 잘못된 거 맞나요? 질문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 프로그래머를 많이 하시지 장비로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실제 장비를 꽂아보고 장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딱 보자마자 바로 따다닥 정리해버린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 뭔 상황이 듣고 알아듣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러면 문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문서 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보내보면 끝이에요. 그 사람 실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뭔 상황인지 다 알아. 자, 듣기만 하면 알아요. 그 문제가 뭔지도 아니까. 그리고 제가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답을 여러분이 아는 그 책에 있는 답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답을 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더 쉽게. 그 얘기가 뭐죠? 아니 말 그대로 장비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외운 답 말고도 더 많은 답이 수만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장비라는 거지.
됐죠? 예.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제 답을 해드리는 걸 보고 외우지 마시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시험 쳐야 되는데 4월 22일 날 시험 신청하는데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기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생각할 줄 알아야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합을 넣어서 얘가 제대로 후진된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합 꺼야 돼요. 공합을 계속 켜놓는 게 아니고 공합을 끕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선 연결을 합니다. 됐죠? 자, 공합 끄고, 자, 전기선 연결을 하는데, 저는 전기선 연결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맨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파란 선부터 연결합니다. 왜? 나중에 파란 선 빼먹는 일을 나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K1, K2, K3가 있고요. 여기 S1, S2에도 마이너스 라인을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S1, S2에는 전기선을 연결해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K1, K2, K3 이렇게 파란 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예, 왜 쓸 거라고 자리 표시한 거예요, 지금. 영역 표시한 거예요. 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빨간 선 연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점프선이 많이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점프선 다 뽑아버리세요. 점프선을 다 뽑아버리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먼저 PB1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그죠? 만들어내겠습니다. PB1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짧은 선 쓰지 마세요. 터집니다. 예, 이거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이 분명히 테이블 옆에 다 놔져 있어요. 이 선을 이럴 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 정말 잘 끊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막 빼놓잖아요. 끊어진 거 빼놓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 박스 간 연결을 위해서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할 때만 쓰라고. 딱히 맞잖아, 지금도. 그죠? 이렇게만 쓰시라고. 얘에다가 이렇게 전기 연결하는데 쓰시면요, 얘가 과하게 꺾여요. 그럼 빡빡 터져요. 어디서 전기 끊어지는지 못 찾아내는 일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될 수 있으면 뭐 하시라? 박스 간 연결할 때만 써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왜 저렇게 많이 넣어줬어요? 아, 그건 자기 알아서 하시라고. 끊어지지 말지 자기 일이지 내 일인가? 맞잖아요. 그걸 알아서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는 뭐라고 배우시는 분한테만 얘기해 줍니다. 됐죠? 자,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S1의 대가리 24V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꼬리가 나가서 S1은 그러니까 실린더에 가까운 쪽에 24V가 있어요. 그죠? 여기 연결하시고 이 다음엔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꽂아라? 왜 자꾸 다시 보냐고. 여기서 뭐가 구멍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웃풋에 긴 선 꽂으세요. 먼저 아웃풋에 먼저 긴 선 꽂으세요. 긴 선 꽂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아, 여기로 가네. LS2로 가네. 위를 보지 마시고 밑을 먼저 보세요. 맨날 이러면서 빼먹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 회로도가 선이 기니까 옆으로 퍼뜨리면 멀어지니까 단축시킨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요 라인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2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3열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단축시켜서 위에 대가리에 막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내려오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항상 여기서 내려가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 이거 아직 위에 안 꽂았다. 이거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단축된 거에서 맨날 뭐가 일어나면 사규지 라인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이미 꽂았어라고 하면서 어디 꽂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아웃풋이라도 들어오든가. 이 꼬리하고 이 꼬리를 분석해보면 여기가 있어. 연결이라도 돼 있으면 좋은데 얘는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웃풋 포트에서 나와서 어디? LS2죠. 그죠? LS2의 컴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NC이기 때문에 NC에서 꼬리가 NC에서 뽑혀 나와야 되겠죠. 얘도 그냥 긴 선 꽂으세요. 짧은 선으로 막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긴 선 꽂으셔서 어디로? K1 릴레이 코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K1 릴레이 코일 요 첫 번째 있는 얘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자, 출발 24V 꼬리가 나와서 뭘로? S1으로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다시 아웃풋으로 나가서 어디로? 예, LS2의 컴으로, 그 다음에 NC가 나가서 드디어 릴레이 코어가 생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허당인데 여기서 24V 뽑아가지고 AK1 만들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24V 있는 여기서 땡겨서 K1을 만들어요 지금.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아웃풋 대가리 위로 올리세요. 자, 지금 저는 뭘 만들었다? 이 점을 만든 겁니다. 이 점을. 이 점도 그러니까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걸 생각하세요. 얘가 정션이라는 거야. 어디에서? 아웃풋에서 정션이잖아요. 그잖아요. 아웃풋 옆에서 정션이잖아. 그죠? 그럼 아웃풋 대가리 위에 두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 위치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네. 이건 제 방법입니다.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자, 다음. 지금부터는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 보는 분한테는 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 24V의 K1을 만들어요. K1을 만들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 보면 평평한 평판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그 평판을 어디에 쓰면 돼요? 여기 철판이라며. 여기 꼬리가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저 철판 생기는 겁니다. 저 회로도대로 쭉 평행하선이 생겼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잖아 지금. K1에 A도 좀 나가서 평평한 평판이라며. 그걸 만들면 되지 내가. 위에 있잖아 그냥 철판이. 그걸로 만든 겁니다 지금. 됐어요? 이 3번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쉬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저 평판에 연결된 것만 밑으로 내리면 되지. 평판에 연결된 걸 밑으로 쭉 내리면 되잖아, 그지?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긴 선 뽑아와서 S2에 24V를 쭉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였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아웃풋 포트에 긴 선부터 꽂아라 라고 했잖아, 그죠? 아웃풋 포트에 긴 선부터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 K2로 가네. 여기 K2로 가네. 그죠? S2의 아웃풋이 K2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K2 그냥 살리면 되지, 이렇게. 자, 선이 겹쳐서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죠? 네.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면 돼? 이 평판에서 시작하면 되죠. 그죠? 뭘로 가냐?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만나네. 쭉 내리면 뭐야? Y1이네. 여기서 긴 선 꽂아서 어디로 간다? Y1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또. 그 다음 뭐래요? 여기서 점은 없지만 여기서 끝나는 놈에 점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려서 어디로? K1이야? 수정했잖아요. 오리가로도 수정했으니까 K2에 접점이잖아, 그죠? 자, 여기서 어디로? 위에 있는 여기서 시작 K2에 접점 여기서 만들고, 그죠? 그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Y3로 간다 라고 돼 있죠, 그죠? Y3 어디로? 여기 세 번째 있는 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됐죠? 다음에 자, 이제는 힌트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은 K1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4V의 K1의 B접을 여기다 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꼬리는 어디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나? 여기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나요? 그것도 평판이잖아요. 그냥 판이잖아, 이거. 그냥 판재가 있는 거잖아, 그죠?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거하고는 아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벌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 판씩 쓰면 돼요. 그냥 한 판씩 당겨서 쓰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디로? 여기서 꼬리가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여기에 LS1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컴으로 들어가고 N5로 나가서 어디로? K3로 가죠.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난 애가 K3 A접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K3 A접을 만들어. 다음에 어디로 가라? Y2로 가라.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은 그냥 연결해서 Y4로 간 것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Y4로 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내면 되죠. 이렇게 하면 기본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요.
오히려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뭐 평평한 선이 막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꼬리에서 어디에서 꼬리에서 타고 나오고 먼 꼬리를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위에 평판에서 그냥 쭉 내릴 수 있다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바꿔드렸냐면 옛날에 이걸 가르쳐줬더니 이 꼬리와 이 꼬리는 서로 만나 있잖아. 여기에서 떨어져 가면 똑같은 거잖아. 이 설명을 열심히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하게 합선을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뭘 만들자 이제? 패러도에 있는 평판을 만들자 아예. 그러면 더블잭이 없어져 버린다 아예. 아예 더블잭이고 트리플잭이 없어진다 이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하나 선 꽂아가지고 그 여기서 하나 내리고 여기서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되고 하면 트리플잭 돼버리잖아요. 바나잭의 뒷꼭지가 완벽하다고 믿지 마세요. 점점 뒤로 늘어날수록 점점 전기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뒷꼭지가 제대로 앞에랑 조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성능 시험을 해서 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모든 선을 성능 시험했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지 않아요? 물론 여기 있는 선들은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에도 6시간 이상씩 맨날 9시간이지 일주일에 9시간씩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9시간씩 실습하면서 안 되는 건 다 뽑아낸 거예요. 그만큼 걷어냈는데도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또 문제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맞잖아, 그죠? 오래 쓰다 보면 고장 안 나는 게 어딨어. 그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싹 걷어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항상 테스트해라, 확인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행동은 아예 제거를 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뭐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 찾아보셔도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네. 뭐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다 본 건 아니니까, 그죠?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3번이 이 난해하게 꼬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합 키고 전기 키고 2번 테스트를 하시고 내가 2번 한 번 누르고 전기 끄지 말고 그대로 2번 눌렀을 때 동작되는 걸 보시고 감독관이 기본검사 받겠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야. 됐죠? 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키고 공합 키고 다음에 뭐 PB1만 한 번 누르면 제대로 동작하네요. 그죠? 병행환경도를 보면서 A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B가 왔다 갔다 하고 A가 그 다음에 내려온다 라는 걸 알고 보라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뭐야? 한 번 더 전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장비도 손대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눌렀을 때 뭐가 된다? 똑같이 또 움직여야 된다. 항상 재동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안 보지만 있어요. 어디라고 돼 있지? 5는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5 상태가 되면 1번하고 똑같이 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번 동작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본 동작 시켜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에 뭐라고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5번 문제가 4번 문제나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릴레이 코일을 3번을 먼저 살리고 PB2를 눌러주고 다음에 1번 눌러야 돼요. 동작 이게 뭐야? PB2 누르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친절하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본 동작 시켜보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PB1 열심히 누르고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 문제도 모르네. 한 2-3번 하고 난다면요 안 되네요 하고 내 눈을 감독관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 실격입니다. 뭘 해야 돼요? 문제 적혀 있어요. PB2를 누른 후 PB1을 눌러라고 돼 있어요. 적혀 있어요 글이. 그걸 안 보고 한다는 거잖아. 답만 외우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되겠어요? 되잖아요. 소리 질러봤자 떨어진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제대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 이게 여기 안 적혀 있죠, 지금. 그죠? 안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글을 다 적어줬어요, 분명히. 다 적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연속 동작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꾹 눌렀을 때, 한 번 눌렀을 때 떼고, 손 뗐을 때 한 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눌렀을 때, 그리고 손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손 떼면 그대로 동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유지보수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유지보수 계획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보시면요. 자, 연속 스위치와 뭐를 이용해서 자, 연속 동작 중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원하면 모든 실린더 후진하고 램프가 점등되고요. 비상정지 스위치를 오프하면 램프는 소동되고 시스템은 초기화됩니다. 다음에 초기화된 후 B2를 1회 온 오프하면 연속 동작이 재동작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연속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연속 스위치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고 비상정지 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다음에 A 실린더가 전진 완료고요. 3초 후에 실린더가 B가 동작하도록 전기 타이머를 이용해라. 이건 타이머도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후진 속도를 B 실린더의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해서 회로를 변경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점수 배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몰라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연속부터 만들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연속 정지가 없어요. 연속만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전기 꺼야 되겠죠. 연속 스위치 만들 때 공합도 일단 꺼놓고요. 자, 이게 근데 아니고 자, 다시 키세요. 여러분은 이미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스위치를 꽉 누르세요. 꽉 누르시면 얘가 원래 동작에서 이상함이 안 생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눌렀습니다. 자, 이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한 3번 정도 동작하는 동안에 원래 동작이 A 실린더 가 있는 동안에 B 실린더 왔다 갔다 하고 A 실린더 후진하고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럼 뭐만 해주면 돼? 저 PB1을 내가 꾹 누르고 같은 뭘 만들어주면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뭐냐? 여러분 그냥 켜놓으면 안 꺼지는 회로가 뭐예요? 자기유지 회로죠. 자기유지 회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 PB1 꼬리에다 그냥 걸어주면 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워요. 원래 연속 동작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통 하냐면 지금 PB1만 있는데요. 지금 PB1만 있는데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24V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는 이 0V 라인이 있겠죠, 그죠?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이렇게 A접으로 PB2라는 걸 A접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려서 어떻게 한다? B접으로 PB3를 만들어요. 이게 연속 정지 스위치예요. 내가 연속을 누를 수 있고 연속 정지를 누를 수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안 썼던 새로운 릴레이, 즉 뭐 K7이라든지 9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안 쓴 거 이런 걸 끌어와서 여기다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일단 얘 킬 수 있죠. PB2 하나만으로 얘를 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다가 K7에 자기유지를 여기다 걸어버리면 얘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뭘로? PB3로 딱 걸어주면 PB3 한 번만 딱 누르면 꺼져버리죠, 그죠? 얘가 바로 연속과 연속 정지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하면 되냐고? 아니라고요. 여기에 앞에 보면 이렇게 먼저 이 라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뒤 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PB1이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이거 꾹 누르고 있는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하는 방법 뭐다? 똑같이 여기다가 K7을 만들어서 여기다 자기유지 걸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가 안 꺼지면 PB1 없이도 계속 꾹 누르고 있는 거와 같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가장 쉬운 연속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만 되느냐? PB3가 아니라 얘가 카운터의 B접이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카운팅 횟수가 되면, 카운팅 횟수가 다 찾으면 카운터의 릴레이가 켜지겠죠, 그죠? 그럼 그 라인이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지.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연속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있죠? 락 스위치 눌러가지고 딱 눌러놓으면 꾹 누르고 있는 거 똑같은 효과 만들기. 이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문제에서 허용해준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저기 앞에서 PB2를 1회 온, 오프 화면이죠, 그죠? 한 번 눌렀을 때, 눌렀다 떼면 온, 오프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락 스위치는 누르면 뭐예요? ON이죠. 한 번 더 눌러 오프죠. 그럼 락 스위치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에서 안 된다는 거지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유지형 스위치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유지형 스위치를 쓰시면 안 된다. 새로운 PB2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푸시 버튼 스위치를 쓰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PB3를 쓰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지워야겠죠, 이거. 밑에 있는 것만 지우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3번 문제는 이 밑에 걸 지워야 돼요, 이거를. 그냥 뭘로? PB2에서 시작한 라인이 바로 릴레이 코일, 새로운 릴레이 코일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전기 꺼주고요. 제발, 이렇게 할 때 제발 전기 끄세요. 아시겠죠? 전기를 제발 좀 끄세요. 자, 보시면 저는 지금 뭘 하나 했어? 아, 여기에 24V가 없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 여기서 땡기면 돼요, 안 돼요? 여긴 24V가 아니에요. 얘는 K1 때문에 사는 어떤 서브 컨트롤 라인이에요. 이건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겁내지 말고 이거를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때부터 이게 늘리면 되잖아, 그죠? 늘려서 쓰면 되잖아. 그지 않아요? 아니면 이게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안 돼요? 되잖아,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돼요. 됐죠? 자, 24V 있는 데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여기 바로 밑에다 PB2를 만드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새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아예 일이 와요. PB2 이렇게. 됐어요? PB2 나 새로 만들었다 이제. 그죠? 왜냐면 스위치를 3개 더 만드는 일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2개만 더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만들면 되지 뭐. 그죠? 여기다가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간다? 지금 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코일을 하나 가면 되잖아요, 그죠? 코일을 가겠습니다. 어디로? 여기 4번 안 썼네? 말리면 되지, 이렇게. 이 라인 그냥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냥 스위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아, 여기 마이너스 라인 없는데, 이 마이너스 라인 넣어줘야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이, 젠장, 여기도 24V가 없어. 그죠? 그러면 여기를 건너서 어떻게? 여기에서 1이 넘어오는 라인 만들면, 이거와 이것 때문에 얘도 24V 되죠? 그죠? 여기에서 또다시 24V 연결을 해서, 꼬리가 나가서 어디? 방금 만든 PB2의 꼬리에다 연결해줘 버리면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다음에 여기서 24V 다시 걸어서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PB1을 꾹 눌러줘야 된다니까? 그럼 어디로? PB1의 꼬리에 나가서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죠. 그럼 되죠, 그죠? 자, 프로그램이라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장을 안 하면 나중에 꼬이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새 이름 저장, 다운로드에다가 그냥 1번 해놨네, 1번. 네, 저장하세요. 어차피 어제 수업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딱 지워버려도 되죠. 자,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지. 전기 켜고 공합 켜고. 다음에 뭐예요? 자,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 뭐죠? 맞아요.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응용을 뭔가 손을 대고 난 다음에는 기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뭐부터 해라? PB1부터 눌러봐라. 한 번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깨져버리면 뭐예요? 뒤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확인해요. 여러분 기본 검사 맡고 난 다음에 응용 검사만 맡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본이 살아있으면서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응용만 된다.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라? PB1부터 눌러봐라. PB1 눌렀을 때 이게 응용이 돼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냥 이렇게 돼야 되고, PB2를 눌렀을 때는 연속이 되겠죠? 자, 손 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마우스도 치워드릴게요. 마우스 눌러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다 치웠습니다. 계속 돌아가죠, 그죠? 어떻게 멈춰요? 지금은 멈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멈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그거야. 여기서 멈추면 초기화가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다는 거지, 이걸. 됐죠? 그럼 뭐래요?
여기서 이게 막 연속동작 연습하다가 전기 꺼버려요. 이 상태로 전기 꺼버렸어. 이 상태는 뭐예요? Y1과 Y3가 켜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다시 시키시지 않으면 후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버튼 누른다고 동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전기 회로도를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 키면 얘는 들어가겠죠. 얘는 전기 켜주면 얘는 K1이 안 켜져 있으니까 얘는 후진하겠지. 그죠? 그럼 얘가 후진해서 LS1을 눌러서 K3를 켠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뭐 달라지죠. 여기 전기 들어오지. 후진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실수하시면 이게 또 안 돼요. 한번 전기 켜볼게요. 그냥 껐다가 전기만 켜볼게요. 지금 후진 되죠? 맞죠? B실린더가 먼저 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A실린더 들어오죠. 그죠? 이걸 봐야지. 이해됐어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이게 되는 거지. 얘를 잘못 만들어놨으면 이게 안 된다고. 아예 잘못 건드렸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혹시라도 이게 깨질까봐 저장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가끔 이게 말썽을 일으켜서.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럼 또 나 뭐 해야 돼요? 비상전기 해야죠. 근데 전기 켜나요? 그건 안 돼요. 아시겠죠? 전기를 또 꺼줍니다. 그러니까 전기 파워 서플라이를 계속 켰다 껐다 엄청 해야 돼요. 응용을 하시려면. 자, 다음.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한번 볼게요. 2번의 문제는 연속 동작 비상전기 스위치를 원하면 모든 실린더 후진하고 램프가 점등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실린더가 후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실린더 후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서 퍼핏을 다시 눌러요? 전기 이게 딱 눌러줘요? 자, 이거 방법이 뭐죠?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전기 넣어주고 여기에 전기 넣어주면 그냥 후진합니다. 후진합니다. 뭘 통해서 그걸 하면 된다? 빵 눌러버린 비상전기 동작으로 그걸 하면 된다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봐봐요. 내가 비상전지 하나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접점이 몇 개? A접 하나, B접 하나예요. 그죠? A접 하나, B접 하나예요. 거기다 뭐예요? 램프까지 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기다 트리플 잭을 해서 쫙 벌린 다음에 램프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주고 그러니까 2번 실린더에 하나 2번 솔에 하나 주고 그죠? Y4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4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본 동작 할 때도 Y2가 켜지고 Y4가 켜질 때마다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겠죠.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머전시 스위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릴레이를 늘려야 되잖아. 릴레이를 그래서 늘려야 되는 겁니다. 얘가 다 독립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다 독립이 되게 해서 이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 날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라인 날렸던 것도 실제로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날리면 안 그러니까 연속 동작에서 이거 가 있으면 안 되고 원래는 여기에서 뽑아버리고요. 제가 원래는 요거를 뽑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고 얘가 여기서 이 길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점점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 더 많아요. 알아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세요.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라인 24V 한 번에 받아서 쭉 간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래로 내려가는 전부 다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라인이에요. 전부 다 얘보다는 밑으로 가 있는 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 뽑아버리세요. 자, 다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죠? 이 라인을 뽑으세요. 지금 이거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은 요 위치에서만 하나 뽑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1이 내려가세요. 1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릴레이 하나를 자, 보기 힘드니까 9번으로 날리겠습니다. 제가 보기 힘드니까 아예 9번으로 날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꼬리가 나가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얘도 릴레이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근데 실제로는 얘는 24V 받아야 돼요. 다시 얘 받아야 돼요. 왜? 다른 건 다 끊어줘도 얘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 지금 라인이 안 살아 있으면 전기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 날아오는 라인 하나 걸겠습니다. 이렇게 2까지 날아오는 라인 하나 걸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 그 다음에 어디? 여기에 A접으로 들어가서 이 꼬리가 방금 뻥어버렸던 위치 있죠? 그 위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비상정지 스위치가 지금 이거에 이 B접이 눌리지 않으면 계속 전기를 주겠죠? 그죠? 그럼 저기 A접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다시 이 전기가 들어오겠죠? 방금 만들어냈던 그 릴레이가 계속 살아있고 내가 빵 눌렀을 때만 그냥 꺼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애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네, 됐죠?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할 거예요. 램프 킬 거. 램프 키는 거 할 거예요 이제. 램프 킬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요거도 모자라네요. 그냥 여기 넘깁시다. 여기서 요거 넘깁시다. 이렇게 넘기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자, 램프도 켜야 됩니다. 램프는 여기서 이렇게 켜지는데 보세요. 여기에 지금 24V LED 날아왔어요. 그죠? 이 날아온 24V를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불을 켜야 되는데 이거를 뭐 때문에? 빵 눌러진 것 때문에 램프를 켜야 되잖아요. 그죠? 빵 눌러지면 실제로 지금 뭐야? 지금 다시 이제 상황을 보자고요. 아, 전기 켜드리면 되지. 전기 켜놓을게요. 자, 지금 보세요. 얘가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서 뭐 했어요? 여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빵 눌렀다 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저 램프가 눌러볼게요. 이머전시 스위치를 좀 더 확대해 놓고 어떻게 돼요? 꺼지죠. 꺼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램프가 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램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B접으로 걸면 되죠. 계속 켜져 있던 애가 꺼지면 저기에 전기가 들어가게 해주려면 뭘 하면 된다? 그냥 B접으로 걸어버리면 돼요.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출발, 24V의 출발, K9에 B접을 걸어주고, 아니, 전기 끄래요. 자, 여기에서 B접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라이트를 켜게 만들면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두 개 더 해야 됩니다. 2번, 4번은 다 뭐예요? 빵 누르면 후진 시키려네. 지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램프 켜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 여기에서 B접 걸어서 이 꼬리가 어디로? Y2로. Y2의 꼬리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B접 걸어서 어디로? 꼬리가 어디로? 뒤로 가버리면 되죠. 이렇게 가버리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 켜주고, 자, 지금은 램프가 켜져 있으니까 뭐야? 이머전시 스위치가 눌려있다. 떼주면 바로 동작해야 안 해요. 아무 동작 안 하죠? 아무 동작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뭐 된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불 켜졌습니다. 여기에도 Y4 안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왜? 이머전시 스위치 해제했으니까. 그죠? B접으로 해서 내가 해제하면 전기 들어오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못 움직여요. 얘 못 움직여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로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얘 눌러서 전기 들어오면 얘가 꺼져 있어야지 얘가 간다니까. 얘 못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뭔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머전시 스위치 딱 눌렀을 때 뭐가 들어오는데, 그지? 꽝 들어오는데, 그지? 뭔가 눌렀을 때 꽝 들어오는데, 그죠? 이게 왜 켜져 있지?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여기다 라인을 연결해 준 것 때문에 불 들어온 거냐? 아니요. 여러분 잘 속아요. 다들 잘 속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힌트를 드린다니까? 이거 왜 불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 전기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겁을 낼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뭐다? 여러분 이머전시 빵 눌렀을 때 불이 꺼져야 돼요.
근데 저기 불이 켜져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해됐어요? 이거 너무 내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나 지금? 자 여기 눌렀을 때도 자 이머전시 눌렀어요. 그랬을 때도 뭐야 2번 4번에 불이 꺼져야 안 꺼져? 안 꺼지잖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후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나한테 내가 했던 일의 더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풀어주고 그 다음 뭐라? 여기 PB1을 눌러서 연속 동작, 기본 동작은 돼야 되겠죠. 단속이 돼야 되겠죠. 이걸 단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만 움직이기. 자 그럼 연속을 눌렀어요. 자 연속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겠죠.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뭐라면 이머전시를 빵 누르면 어떤 상태로 돼 있든지가 내가 다 내려와야 되죠. 자 그러면 H는 B는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왔죠. A실린더 B 그러니까 원래는 B실린더 내려오고 난 다음에 A실린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A실린더 그냥 이머전시만 딱 눌러주니까 B가 확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까지 해봐야 돼요? 풀어봐야 돼요. 이머전시를 풀었을 때 갑자기 전기 받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풀겠습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안지에 써놓은 그것들이 보시면 이거 전기 중에 이머전시 스위치 때문에 여기 별도 전원 주는 데다 위에다 보면 뭔 B접을 걸어놓고 뭔 A접을 걸어놓고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을 사시면 그게 뭐냐면 다시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다시 동작할까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해도 해결이 다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만 맞게 만드는 방법도 이만큼 여러분이 많이 들어야 돼요.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뭐래라? 전기 끄고 공합 끄고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세 번째 걸 해야 되겠죠? 뭐 이건 다 했어요. 여기는 여기 쭉 다 했어요. 여기는 여기 다 했어요. 뭘 해야 돼요? A 실린더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에 B가 동작하도록. A 실린더 전진이 완료되면 누구 만나요? 여기서 올라가서 누구 만나요? 실린더 A가 쭉 갔어요. 차라리 공화표로도 보면서 얘기할까요? A 실린더가 전진을 완료했어요. 누구 만나요? S2잖아. 그죠? S2를 만나요. 그럼 S2를 만났다는 얘기는 S2과 관련된 누구도 켜졌다? 릴레이도 켜졌다는 얘기죠. S2와 관계된 릴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S2에서 아웃풋으로 뱉어내고 있는 애 누가 받아요? K2가 받지. 그럼 K2가 켜지면 뭐 하면 된다? 숫자를 세면 된다. 내가 몇 초인지 세면 된다 이제. K2가 켜지면 뭘 할 건지 이제 숫자를 세면 된다. 이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야? B 실린더 전진을 그 다음에 시키라는 얘기잖아. 자, B 실린더 전진 누가 시켜요? 여기서 시켜주지 않아요? 여기서 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던 얘를 그대로 뽑아서 옮겨버려도 되지 않아요? 타이머 H게? 맞잖아. 얘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있는 그대로 꼬리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 밑에다가 타이머 H접을 또 걸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 동작은 똑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그러면 뭐 한다? 자, 여기서 그대로 타이머도 뭘 받아야 된다? 타이머도 전기를 실제로 여기서 받으면 돼요. 그냥 얘가 켜져야지 타이머 여기 켜지는 거니까 여기에 타이머 그냥 여기 걸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이 실제로 K1의 A접으로 올라간 라인이니까 여기서 전기 받아서 꼬리가 나가고 여기서 나가서 타이머의 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없다. 마이너스 연결해주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박스에 전기 안 주면 안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해도 다들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뭐 이상합니다 하면 바로 이상하다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박스에 전기 안 들어가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여기서 24V 그냥 걸어서 여기까지 날려야 된다고. 이렇게 날려야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도 그대로 걸어줘야 된다. 이렇게 길게 걸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걸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이만원씩 빵 끊었을 때도 얘 안 죽는다니까요. 됐어요? 물론 마이너스 라인이야 그냥 여기서 연결해도 돼요. 근데 플러스만큼은 무조건 뭐래라? 24V에서 바로 받아와라.
파워 서플라이에서 바로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끊어진다고. 됐죠? 자,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거 뭐야?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라인이 보자, 조금만 보자.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라인이 어디 있다? 아, 첫 번째 K2네. 이걸 이 라인 따라가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됩니다.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라인, K2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라인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얘와 얘예요. 얘. 이거예요. 됐죠? 이거 너무 짧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거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요 라인 뽑아요. 이렇게 뽑아요. 여기 짧은 라인 또 빼기 싫어. 여기 온 수풀이라 가지고 건드리기 귀찮아.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만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뭘 해줘? 이 꼬리가 원래 긴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타이머의 A접을 여기 걸어줘. 그 다음에 긴 선 하나 더 꺼내가지고 이 타이머 꼬리에서 어디로 내려가라? 와이스. Y수를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사이에 뭘 하나 끼워준 거예요? 타이머가 시간이 되면 켜진 애를 하나 넣어준 것 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K2가 죽으면 뭐가 된다? 얘도 끊어진다는 거야. 이 라인에도 전기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지금 제가 두 개나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얘가 이쪽 라인을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이 두 라인은 뭐에서 움직인다? K1의 A접에 의해서 움직이고, 후진시키는 두 개의 라인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K2 B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죠? 제가 타이머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여기다 만들었죠. 여기 안에다 만들었죠. 여기 이 중간 판넬에다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저 타이머가 살아있다가 괜히 여기에다가 여기다 내가 타이머 A접을 끼워 넣었는데 전기 줘가지고 얘가 움직이면 얘가 동작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 그래서 24V를 안 주고 그냥 뭐 했다? 요 사이에 끼워 넣는 형태로 넣은 겁니다. 뭘 위해서? 더 안전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24V 쓴다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전진하고 있는 동안 시간 세고 타이머 땡 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별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K2 꺼져버리면 얘도 꺼버리니까.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뭐야? 또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 켜고 공합 켜고 뭘 해줘라? 제발 단속부터 저 타이머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 거지. 단속에서도 그러니까 몇 초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타이머를 넣었으면요 뭐래라? 시간 세팅하고 하세요. 시간 세팅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타이머를 만들어 놓은 회로에서는 시간 세팅을 안 하고 하시면 안 움직이는 게 돼요. 아, 왜 안 움직여? 열심히 눌러도 봤자 안 움직인다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타이머를 제가 1초만 걸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예. 타이머를 1초만 걸어놓고 PBO만 눌렀습니다. 자, 올라가고 안 움직이죠? 뭔 일이 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타이머를 A가 전진하고 기다리려면 그걸 기다려주잖아. 지금 뭔 일 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이제 연속을 해보자. 자,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기다리고 움직이고 기다리고 움직이고 이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비상등이 걸어 다 돼야 되죠, 그죠? 비상등지 걸었습니다. 불까지 잘 켜져 있죠. 그 다음에 타이머 1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24V를 귀찮게 다 점프 걸어 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타이머를 빵 눌렀을 때 풀었을 때도 다시 연속이 돼야 돼요. 다 해보겠습니다. 풀겠습니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속 눌렀어요. 다시 되죠? 기다리죠, 그냥. 이거 비상등지를 눌러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점수 안 준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소리 열심히 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감독관은.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는지 점수를 줬는지 여러분에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자격시험법상 채점사항은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뭐예요? 실격이 되면 실격 이유는 말해줘요. 그리고 실격이 사인하고 하라 그래. 이의제기 해봤자 네 사인하고 갔잖아 라고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싸워봤자 뭐라고 한다? 감독관은 차라리 아예 사인도 안 해. 나 사인 못 안 먹겠다 막 집어던지고 난리나면 어떻게 해버려? 가세요. 정확하게 실격을 씁니다. 그리고 뭘 써요? 앉아서 실격 사유서를 써요. 사인 필요 없어요. 감독관이 2명이 전부 다 저 사람은 더 보내야겠다고 하면 보낼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잘하면 되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이머를 걸면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요. 타이머 카운터를 걸면 항상 뭐야? 비상등기 빡 걸어놓고 풀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럼 뭐 세팅하려고 그러면 예, 세팅하셨죠 지금? 그러고 그냥 점수 까버립니다. 그냥 그거 없습니다. 점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기화를 시키라 그랬지 다시 설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화는 설정도 0으로 올려놓는 걸 초기화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다시 설정하는 걸 초기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공장도 초기화라고 하는 거야. 절대 초기화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감독관이 빡빡하게 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왜 알려고 하지 않아? 알아야 된다. 이걸 알고 가야 된다고. 됐죠? 지금 뭐 안 했어요? 자, 공합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 여기까지 다 하면 진이 빠지거든. 아, 다 했다. 검사 받아야지. 손 들면 뭐야? 점수 하나 날리시는 겁니다. 완벽히 점수 하나 날리시는 겁니다. 뭘 안 했어요? 장비 설치 안 했죠. 추가 장비 설치해야 되죠. 금속 배기 밸브 달아야되면 그걸 안 한 거야. 그거까지 다 보시고 글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다 했구나 하면 그만하시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상등기 걸어서 스톱 시키고 전기 끄고 공합을 꺼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공합을 꺼야 됩니다. 공합을 터트리는 것도 한두 번은 봐주는데 자꾸 피 하시면 예, 자기도 긴장되고 그죠? 감독관도 또 그러시면은 퇴실시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세 번 하면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어디다 다르라고 했나요? B의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해서 회로를 변경하시오라고 했죠. 그죠? 자, B는 여기에요. B는 자,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B는 이쪽입니다. 이쪽. 그죠? B는 이쪽입니다. 그죠? 자, B가 전진할 때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아래, 위. 아래로 들어가야지 전진하죠. 그럼 후진할 때는 위로 공기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후진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 공기를 빨리 넣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공기를 빨리 빼주면 될까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를 넣는 양은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는 양은 항상 일정하다니까. 압력은 0.5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려면 뭘 해라? 오히려 여기 안에 차 있는 공기를 빨리 빼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오는 곳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다? 급속 배기 밸브를 여기다 놔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유량 제어 밸브인 급속 배기 밸브를 여기다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확대해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글자가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일단 뽑아. 여기에 꽂아놨던 이 라인을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A에다 꽂으세요. 제발. 급속 배기를 쓸 때는 여기에서 A에 꽂으세요. 왜냐? 여기서 나오는 라인 공합이 어떻게 후진에 빨리 나오려면 A에 걸리면 R로 나가요. P에 걸린 압력은 어떻게 한다? A로 나가요. 그냥 R로 안 가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걸린 A가 어떻게 R로 빨리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상황을 이해됐죠? 그죠? A의 압이 걸려야지 뭐가 된다? 급속으로 배기 된다. P의 압력이 걸리면 뭐가 된다? A로 그냥 올라간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원래 있던 거기다 같이 꽂아주면 되지. 원래 빈 곳에다 꽂아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는데 얘는 빨라질까요? 안 빨라질까요? 얘는 안 빨라져요. 왜냐면 워낙에 얘는 워낙에 그냥 원래 빠른 애니까 계속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죠?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면 이렇게만 꽂아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올리면 좀 빨리 내려오네. 내려오니 좀 빨라졌어요. 액션이. 그래요 지금. 자 올라볼게요. 올라갔다 어떻게 돼? 빨리 내려오네. 그치?
올라갈 때는 씩 하더니 휙 내려오네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진 속도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급속 배기 밸브 원리까지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원리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원리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아, 참 진짜 궁금한 게 많으셔.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그림 다 보이시죠? 뒤에 있는 분까지 확대되니까 보이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 피해 압력을 주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피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는 볼을 밀어내요. 이 경로상에 뭐가 있다? 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 압력이 뭐란다? 볼을 R까지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R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면 뒤에서 계속 밀어내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A로 가는 거예요. 됐죠? 이 볼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근데 A로 압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P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저쪽에서 막혀있어. 막혀있으니까 얘가 그냥 있는데 그냥 뭐야? 나갈 수가 있나 지금? 나가기 있는데 볼이 이게 내려오다가 P를 오히려 건드려 P 쪽으로 밀어버리고 R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볼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P로 안 나가고 R로 나가게 되는 볼이 어디로 내려오는 경우에서 오히려 P를 이 P 쪽으로 밀어내고 R로 나가는 이 경로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뭐예요? 저기 방향제어 밸브까지 가면 이런저런 방향제어 밸브 바디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배기 밸브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배기 포트 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가 길어지면 결국 뭐 한다? 저항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더 짧은 경로를 찾아서 A 포트에 압력이 밀고 나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급속으로 안에 있는 공기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오는 게 급속 배기 밸브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요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외워라, 제발. 그냥 외워라. 어떻게? 방향제어 밸브 쪽에서 오는 쪽이 무조건 P다. 방향제어 밸브에서 올라온 쪽이 무조건 P다. 그 다음에 A는 어디다? 실린더 쪽으로 가면 A다. 이래야만 급속 배기가 된다. 실린더 쪽에 A 포트가 달려있지 않으면 급속 배기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전진 속도를 빨리 하라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면 되고, 됐죠? 후진 속도를 빨리 하라면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고. 어차피 급속 배기는 뭐예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문제에서 두 개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안에 서랍 안에 하나밖에 안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경 써서 뭐래라? 방향제어 밸브에서 올라오는 라인을 P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실린더 쪽에 가는 라인을 A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진 속도를 빨리 하라 그러면 오히려 실린더 도구 쪽에 가깝게, 그죠? 후진 속도를 빨리 하라면 어디에? 실린더 뒷꼭지에 가깝게,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라고. 전후진에 따라서 여러분 마치 뭐가 반대인 것 같지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얘도 뭐다? 미터 아웃의 형태인 거예요. 공합은 그러니까 전부 다 밸브를 달면 뭐로 된다? 미터 아웃으로 단다라는 겁니다. 공합은 전부 다 미터 아웃으로 답니다. 됐죠? 나오는 애를 받게 만드는 게 기본형이라는 거지. 나오는 애를 받아서 뭔가 빨리 빼든지 나오는 애를 받아서 주량을 조절하든지 이 형태로 다 만들어내는 게 공합의 형태인 겁니다. 그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거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네. 8문제 중에 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밸브가 어떻게 돼 있다? 그림 여러분 지금 어차피 책을 다 사셨으니까 이거 다 완료해 놓은 답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돼 있다? 밸브, 체크 밸브가 이 모양으로 돼 있어. 다 이렇게 막고 있다고. 다 위를 이렇게 다 V자로 막고 있지. 이렇게 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지 마라고 누르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이건 유압에만 있어요. 이렇게 된 문제 유압에만 있다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공합을 처음부터 아예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예. 요거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운터만 빼고 다 한 거예요. 카운터만 빼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다 한 거예요. 여기 연속 동작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혹시 뒤 문제가 카운터가 있으면 카운터까지 다 배우는 겁니다. 정기 리그. 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끊겠습니다.